예, 다음은 우리 부산 동성고등학교 시민권 선생님께서 학생 선택권 실질적 구현을 위한 이동 수업 과목 그룹 편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동성고등학교 신민걸입니다. 어, 좀 가볍게 들어가는 의미에서 전반은 또 나왔나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금요일에 이어서 또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 시간표 관련해서 특히 그룹핑이라든지 이쪽에 인해서 현재 학교 사정상 저희 학교가 이제 내년까지 봤을 때 연구학교는 이제 3년차 들어가고요. 그 앞에 있는 선도학교 1년 한 것까지 하면 현재 4년차에 이 국약점제 관련 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는 요 일만 계속 하고 있었고, 일과는 작년부터 일단은 작년에 했고 이제 올해 2년 차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학교 운영하면서 TF에서는 저는 요 일만 맡고 있었고, 그날은 사정상 부장 선생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부장 선생님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대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2번 보시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앞에서 하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금요일 날 했던 내용들과는 빼고 했습니다. 딱 요 부분만 워낙 전문적이고 좀 복잡한 부분들이라서 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부분만 따로 빼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 파트에서는 일단 그룹이란 부분인데 저희가 방점을 둘 생각입니다. 즉 그룹핑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묶어내는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동 수업이 많아지는 과정들 속에서 과거에는 없었던 것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에는 뭐 단순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훨씬 더 비중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동 수업 과목 그룹이라고 해봐야 뭐 과학 그룹을 묶는다든지 사회 과목 그룹을 묶는다든지 단편적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과목을 경계를 넘어서서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와 이어지냐면 저희 학교 연구 과제였던 이 과목 선택권과도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룹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공을 기울인다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드는, 즉 이동 수업 그룹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여기서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학생 선택과 교육 과정의 괴리라는 이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50분 동안 하게 될 이야기가 이 그림 2가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저 뜬구름과 뜬금,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동시에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망 뭐라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한 50% 5할 이상은 바로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 이동 수업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이동 수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는 4년 모델 학교 1년 차 그 한 해를 제외하고 그 해 때는 그 학생들이 1학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작년 그다음에 올해 그리고 앞으로 올 2021학년도까지 완전 이동으로 구현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 학교에 지금 동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혹자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가오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사는 차입니다. 네, 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 대신 카메라 달려있는 이 좋은 차. 잠시 죄송합니다. 아,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왜 뜬금없이 보여줬냐 하면 저희 학교 교육 과정을 딱 상징하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올해 졸업을 하는 지금 2018년도 입력해서 올해 졸업을 하는 2018년 입학생들의 3학년 때 과목이 총 58과목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기별로 29과목, 22과목이 운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건 줄은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 학교 사정을 설명해 드리면 요때는 학년 단위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학년 단위 과목을 없애면서 학기 단위 과목으로 모든 학년 단위 과목들 아주 극히 일부 예체능 과목들을 제외한 전체 과목들 특히 기초교과고는 전부 다 학년 단위로 돌리면서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운영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학년, 즉 올해 졸업을 했던 3학년들을 15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택 과목 조합 수가 150명이 142개의 조합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즉, 이 140, 그러니까 거의 다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 다 다른 선택의 조합이 나왔었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 1인 선택 과목 조합 비율이 89.3%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학생들, 즉 135명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136명이었나 그랬던 거, 134명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그 학생들이 다른 학생과는 전혀 다른 과목의 선택을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이런 선택 그 결과를 받아들고 저는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라고 했던 거죠.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150명, 총 142개의 타입의 선택 과목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물론 2021년도에는 아까 봤던 이게 2020이고요. 이게 2021년인데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성에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넘어가고 있기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선택 과목 조합 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학생을 과목 선택으로 나눴을 때 1.25, 즉 2가 채 안 되지 않는 현재 선택 과목 유형으로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선택 과목에 굉장히 복잡한 유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일을 계속해서 3년째 하고 있지만 서울에 가서도 이제 사설업체 이제 컨택하면서 면담하면서도 했지만 저희 학교 시간표 나오면 전국 시간표 나온다고 얘기하고 다녔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복잡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답이 없었습니다. 완전 이동 아니고서는요. 그래서 이동이 어떻게 보면 이동의 폭을 넓히는 게 결국은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알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저희 학교가 개설했던 지금 2020학년 3학년 아까 얘기했던 2018학년 학생들의 과목 편성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과목들이 실제로 개설되었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입학생 과목들인데요. 보시면 전문교과 2에서 프로그래밍을 끌고 들어왔고요. 뭐 사회과제연구 뭐 이런 것들 뭐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복잡하게 된 거죠. 처음에 2018년도에 이 자료를 받아 들고 나서 과연 시간표가 나올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표 짜내라는데요. 그래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전임 있었던 이성관 장학사님 지금 교감쌤 선생님으로 계시는 이성관 장학사님이랑 돌아다니면서 서울 뭐 김해 뭐 대구 연수만 한다는 데는 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입니다. 시간표 나오냐고. 이 수만 가지 복잡한 것들이 나오냐고. 맨날 그렇게 한 거죠. 결국은 이렇게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완전 이동을 통해서 결국은 변수를 어떻게든 받아줬다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저희 학교의 시간표 운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에 HR 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 7교시 자율활동 있고요. 금요일은 여기 5교시 이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뭐 반일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동입니다. 아침부터 조례 종례 사이에는 계속 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점도 있습니다. 행정학급 간의 이런 결속력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튼 너무나 선택이 복잡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다른 선생님들한테 하게 되면 결국은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내 시간표는 이렇죠? 왜 나는 이런 시간표가 나올 수밖에, 왜 나는 영광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일과만 치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픈 이야기들 많습니다. 첫 해였나요?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옆에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서울까지 간 겁니다. 같이 연수를 받으러. 서울 가서 알게 됐죠. 옆동 아파트 옆동에 사는 걸. 옆동 사는 사람을 서울 가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아, 예, 그렇게 네네 그러고 참 힘드시죠라고 했는데 그 해 이후로 보질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 냈다고 하더라고요. 친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 전임 일과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저 호흡을 맞춰서 저는 이 시스템이라든지 통계만 관리하고 그 친구는 일과만 관리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일과를 이어받았습니다. 쓰러졌거든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작년 4월 달인가 잠깐 쓰러져서 2주 동안 학교를 못 왔습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잠깐만요. 하나 더 있는데. 학기말 요 연수죠. 작년에도 제가 요 연수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작년에는 10월 달인가 하여튼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오시거든요. 요 시간대 되면. 왜냐하면 당장 시간표를 만들어내라 하지 나오는 건 없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잡히고 정말 민감하시거든요. 근데 딱 제가 그때 딱 꺼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이동 시간표에서 결국은 이제 제1변수는 이런 순회 교사라든지 시간 강사분들이 되실 것이다. 그분들에 대한 시간표에 따라서 다른 선생님들 시간표가 맞물려서 딱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근데 그 앞에 계신 선생님이 분명히 혼잣말이셨겠죠. 혼잣말이신데 들리도록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전이네 딱 하더라고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물론 제 친한 지인인 그 선생님 말한 상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딱 그래 얘기를 하시니 참 저로서는 이 참 심각한 하고 민감한 상황이 오셔서 그럴 수는 있겠다고 하지만 도와주려고 또는 열심히 준비한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좀 먹먹했죠.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황선미 선생님께서도 전문비를 많이 하셔서 연수를 하실 텐데 물론 받아들일 부분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표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운영하고 정말 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한 일주일 있으면 이래 될 것 같네요. 선생님들이 오시겠죠. 왜 시간표가 이렇게. 자, 미리 일러두겠습니다. 이 연수는 과목에 따라서 행정학급 편성을 미리 구상한 다음에, 즉 행정학급을 과목별로 만들어 놓고 행정학급을 밀어 넣은 다음에 과목 선택을 지는 학교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결국은 문이과를 계열을 타파를 하고 그에 따른 학생이 자유로운 선택을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문이과만 사라지고 여전히 행정학급 편성으로 인해서 과목별로 행정학급을 나누는 건 어떻게 보면 취지에서는 뭐 제가 또 뭐 감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취지는 어긋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이걸 구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외국어 중심으로 뭐 일본어 선택, 중국어 선택, 그 다음에 한문 선택반으로 구성을 해서 돌리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으나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문이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벽을 없애면서 또 새로운 벽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는 배제하고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미리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럼 이번 연수가 효과적인 학교들은 어떤 학교가 되냐면 결국 개방형 즉 어떠한 조건들로 걸쳐 한번 선택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야 애들이 정말 다양하게 선택했는데 이걸 어쩌지 하고 있는 학교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 다소 나온 학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 28개 과목 중에 17개 과목이 한 개 반 편성입니다. 17개의 소인수 과목, 즉 한 개짜리 과목이었던 거죠. 그런 학교들.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다양한 학생 선택을 그대로 살리는 학교. 즉 이미 짜여진 행정반 과목 선택에 학생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학생의 선택을 그대로 살리면서 가려고 노력한 학교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교사와 다수의 선택 과목 교과군이 많은 학교. 즉 뭐 외국어 같은 경우에 일본어나 이런 부분들이겠죠. 선생님 한 분인데 여러 반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좀 꼬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행정반 학급으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뭐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간표 편성을 외부 업체라는 사설 업체에서 의뢰를 하기는 학교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학교에 던져주는 거죠. 저 시간표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요? 아, 왜 이렇게 나왔죠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받으세요. 마치 이거는 뭐 요리를 못하는 음식점 사장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고 이런 시간표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연수가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수업 그룹 과목 푸는 그룹 편성의 목적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결국은 요 세 가지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공강 없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그룹피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과거의 시간표라는 건 결국은 학교 변수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떻고 학교의 교사 수급이 어떤 그 특정 과목을 감당하는 교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시간표로 가고 여기에는 뭐다 학생 선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어, 저는 경제지리를 배우고 싶은데 우리 학교는 왜 경제지리를 안 하는 거죠? 그걸 왜 물어보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간표였고,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학생의 변수가 들어왔던 거죠. 뭐 과목 사탐 선택이든지 과탐 선택이 다양해지는 부분들. 그래서 사과탐 위주 또는 외국어 위주의 제한적인 과목에서의 학생의 과목 선택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절대적으로 학교 원수가 컸던 과정이었고, 그때 학생 선택 반영은 비교적 단순했었죠. 뭐 문과반이 만약에 세 반은 세 반 통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사탐 시간 뭐 이렇게 또는 자연과일반이면 자연계열반을 특정 묶어가지고 가는 방향이었죠. 그렇게 시간표가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표 생성 과정을 살펴보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과목은 결국은 고정 수업, 즉 이동하지 않고 그 반에서 하는 수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반별 수업이 되고, 그다음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죠. 이동 수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아까 전에 사과탐 이동이라든지 또는 뭐 외국어 수준별도 있겠죠. 2 플러스 1 하면 이동하는 것처럼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택 당해진 거긴 하지만 선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요. 아니면 그 선택을 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하반, 물지반, 물생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에 서 요 세 가지가 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목 선택이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면 오른쪽으로 변화했다는 거죠. 즉 학생의 변수가 더욱더 커졌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의 변수가 학교의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결국은 학생의 선택이 반영되면서 시간표가 만들어져야 대한 이야기 상황이 나오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국은 이 시간표 학생의 선택을 시간표로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필수 과목이 적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다수의 선택 과목이 만들어진, 특히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선택 과목의 비율이 높아지는 과정들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유형에서 한 가지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 판단의 과정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방법처럼 과목 선택별 행정학을 구성하게 되면 기존 체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문자연계열의 구분이라는 것이 결국 과목 선택의 구분이지 않습니까? 인문자연을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어차피 과목별로 행정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현재와 같은 시간표 편성 방식으로도 충분히 구현하고 기존의 나이스 체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이런 이동 과목 선택을 많이 하시는 학교에서는 아시겠지만 이동 수업 편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옆에 장준호 장학사님도 계시겠지만 전 기획 뭐제 깜냥에 서울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하는데 맨날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이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죽겠다고. 정말 마우스 클릭 한 3만 번씩 한다고 한 번 할 때마다. 그래도 아직까지 뭐 차세대 나이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화몽차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제가 주제에 넘치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갈 때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놈의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 반면에 제한적인 과목 선택권, 결국은 짜여진 틀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짜맞춘 틀에 맞지 않으면 예, 이거 안 나온다. 야, 아무데 선택하는 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교생이 150명인데 어떤 과목을 뭐 148명이 하겠다. 근데 2명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 부르는 거죠. 야, 봐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150으로 맞춘 다음에 이거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목의 변경이 행정학,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학생 선택의 제한, 그 다음에 과목 변경이 일어나면 예전처럼 이건 전학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문과, 이과 옛날에 이동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 변경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상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룹핑을 하게 되면 학생의 선택권은 아마 보장되는, 훨씬 보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 선택을 반영해서 시간표 틀을 구성하고요. 그래서 과목 선택이 핵정학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표를 행정반 편성할 때 변수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성적이랑 그 상피, 그 특성 학생들끼리 벗어나야 되는 그 상피 말고는 좀 뭐 과목이라든지 이런 건 일절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선생님들 특히 3학년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특정 계열 학생들끼리 모여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 들쭉날쭉하거든요. 뭐 한 반에 뭐 간호학과, 뭐 역사과, 공대 5개 있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계열성이 최소화가 된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은 각각의 학생들이 하나의 우리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이제 문과, 이과가 과목 선택이 된다면 학생들이 선택이 다 다른다는 건 학생들이 다 다른 교육과정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 속에서 기존의 체제와는 다른 시간표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문장을 아직도 제가 제대로 보지 못하네. 딱 한 군데서만 보고 있습니다. 하점 반 단위에서 강실 체제로 거의 변화인데요. 이게 그 나이스 설명서, 나이스 매뉴얼에 수준별 기동 수업 관리에 딱 한 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 수업 관리는 수준별 이동 수업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교육 과정을 강의실 체제로 운영하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으며 강의실 체제 이전에 학적반 단위로 교육과정 운영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학교들이 학적반 단위로 나이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이동 수업이 많아지면 강의실 체제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각각의 과목이 강의실이 되고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강의실 관리 메뉴에서 제가 편성하는 자료인데요. 지금 딴 건 보실 필요 없고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실이 285개 나왔습니다. 즉 각각의 과목들이 강의실이 되고 그것들에 대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 행정만 딱 24개 행정반이면 뭐 24개만 나오는 것인데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 연구학교라는 그런 어떻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3월달 되면 주구장창 저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이동수업 과목 그룹의 편성의 실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 이 앞에서의 연수들이 사실 제가 연수를 하면서 느꼈던, 저도 연수를 받는 입장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부산에서 배종원 팀장 연수를 제가 제일 많이 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정말 서울에서도 듣고 뭐 인천에서도 듣고 뭐 대구에서도 듣고 다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개발자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하는 과정들 속에서 메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과정에 대해서는 좀 간과하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에 대한 대답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각각의 기능 속에는 정말 배제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그러면 이게 그룹핑이 이루어지는지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같이 가도록 하는데 저도 이런 것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최대한 한번 제 머릿속에 또는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의 한 절반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수업 과목을 편성한다는 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딱
제가 봤을 때 이동국 그룹핑 하는 거에 가장 딱 비유적으로 적절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것 같습니다. 몇 번 써봤는데요. 딱 요겁니다. 저희 이거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시간이라는 판때기가 놓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과목을 묶어서 만들고 그것들을 배치하는 거죠. 많이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저 남포동 쪽에 살아가지고요. 많이 봤습니다. 그 잉어 있지 않습니까? 큰 잉어 총, 뭐 한 번도 안 걸려와가지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그럼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딱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뭐 나중에 뭐 메뉴에서 이걸 입력하셔야 되고 저걸 입력하셔야 하지 않고 다 요 판단 즉 이동 시도급 과목을 그룹핑하고 요게 학생들의 시간표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학생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수배당입니다. 학교 변수로서. 근데 여기서의 시수배당은 과목, 담당 교사, 분반까지 즉 누가까지는 안 나와도 됩니다. 즉 누가 하는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어느 과목에서 하고 있느냐는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 사회과제 연구 한 개 분반이 있겠죠. 이 과목은 일반 사회 교과에서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사회과제 연구와 아마 사회문화 보통 4학년 2학년 2학기 사회문화가 나오니까요. 이 둘은 같은 시간대에 놓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과제 연구, 사회문화가 뭐 7시간, 8시간 하지 않는 이상 한 학년에 한 분이 들어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같이 한다고 하면 사회문화와 사회과제 연구는 보통 같은 시간에 놓지는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까지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변수입니다. 학생의 정확한 수강 신청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의 누락되는 값이 없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 전체 선택 과목 건수를 1인당 선택 과목 수, 뭐 택8이면 택8, 택9면 택9로 나눴을 때 전교생 수가 딱 떨어지게 이게 안 떨어지고 뭐 소수점으로 나오는 건 분명히 어디서 구멍이 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학생이 156명인 사례 학교 1입니다. 첫 번째 사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8개 학급이고요. 학급당 19.5명입니다. 어느 학교인지는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네, 뭐다 아시겠지만요. 일단은 필수는 세 과목입니다. 한국사, 철학, 체육 이렇게 뭐 체육이 스포츠 아마 생활 수생일 겁니다. 스포츠 생활일 건데요. 그 다음에 자율 28개 과목 쭉 6입니다. 한 개 분반이 17개 과목, 2개 분반이 7개 과목, 3개 분반 이상이 4과목입니다. 아까 17개라고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율 과목이 28개 과목 중에 택 6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선택 가능한 이동 과목의 그룹의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금요일 날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전교생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8C6이라고 하나요? 제가 수학이 아니라서요. 아니고 결국은 딱 우리는 이 수천 수만 가지 맨날 2018년도 2019년 연수하면 그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 이걸 어떻게 시간 미래하겠는데요. 경우의 수는 딱 학생 수 최대겠죠. 이게 이 최대 학생 수만 만족시킬 수 있는 조합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것들을 해야 하는 게 여기죠. 그때 핵심은 결국은 소인수 강좌입니다. 이 소인수 강좌를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이 시간표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에서 어떻게 힘을 준다고 해야 되나? 주안점으로 준 부분들이 바로 1, 2학급에 특히 한 개짜리 수업의 소인수 강좌의 시간 배치고요. 이 시간 배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 학생들의 선택이 시간표가 나오냐 안 나오냐 딱 판정이 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예전에 하면서 임시로 만들어낸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부산 연속고등학교는 사례를 만들어 놨는데 자, 제가 요 파트에서는 지금 교육부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사설 프로그램이든 교육부 프로그램이든 기능은 동일할 테니까요. 결국은 학생의 선택을 받아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분반을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속된 말로 짤짤이 딱착 이동을 해가지고 착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계, 즉 그룹 수행하기 전 단계까지 어디까지는 가야 되냐, 수강 신청 결과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관리에 수강 신청 결과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예, 제가 지금 같이 보면서 하고 있어서 천천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수강 신청 결과가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너무 커졌네요. 그냥 작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선택의 결과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과목은 하지 않고 제가 연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와 확대 좀 시키겠습니다. 한 개 분반 과목과 두 개 분반 가지고 과목들만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분반짜리, 즉 단일 학급으로 운송된 과목이 17과목이 나왔고요. 두 개짜리 과목들이 총 7과목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서 학생들이 다 선택이 됐겠죠. 여기까지는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학생의 선택이겠죠. 완전 무결한 학생들의 선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학교 변수 시수 배당이 나왔다는 거죠. 이 과목들은 전부 다 인원수가 지금 보겠습니다. 이 과목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과목은 18명이고 어떤 과목은 27명이고 어떤 과목은 6명에도 불구하고 한 개 분반으로 운영을 하겠답니다. 한 거죠. 뭐 학교마다 사정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A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단일 교사였고 시수가 많았기 때문에 26명을 한 개의 과목을 운영을 했지만 B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수가 많았고 시수가 평균 시수가 적었기 때문에 26명을 13명, 13명 두 반으로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정 과목을 몇 개 분반을 한다는 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의 이런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판단에 따라서 편성이 된다고 보면 그 부분까지도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한 개짜리 분반들을 어떻게 한 개짜리 이 과목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여기서의 성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뭐 머릿속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음, 여기서 볼까요? 요게 17개겠죠. 그러면 17시간이 있으면 이거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개짜리니까 17개 쭉 나열하면 이건 시간표가 어떻게든 다 들을 수 있게 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룹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아까도 앞에서 보시다시피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탱 6이었습니다. 그럼 탱 6이란 말은 이 과목들을 몇 시간에 해결해야 되냐면 6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개를 선택한다는 건 결국은 이 과목들이 결국 하나의 시간을 그룹을 묶겠네요. 6개의 유형을 선택하기 때문에 시간 그룹으로 생각하면 6개의 시간 그룹 내에서 이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룹핑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쳐보는 겁니다. 그래서 17개 과목을 결국 아까도 봤다시피 6시간 내에 해결되느냐라는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 관리, 그 다음에 다 앞에 뭐 실습실 배정, 노사 배정 이래 있는데 설정 있는데요. 시간표가 나온지 안 나온지 판단하는 건 바로 그냥 6번 이동수업 시간 배정 가시면 됩니다. 바로 뭐 학생들만 선택이 돼 있으면요. 자, 탱 6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업 시간 배정에서 신규 등록을 하는 거죠. 여기에 뭐 시간 배정 그룹 이름 쓰시면 되겠고 아까 봤다시피 우리는 탱 6이기 때문에 이거 6개를 해결해야 된다. 반별 이름은 우리는 기본 평균 인원이 20명. 추가 언용 이유는 텐션은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주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3명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룹들 중에서 일단은 1단위 얘네들만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해서 만들어진 거에서 이제 시간 배정 최적화로 돌아갑니다. 시간 배정 최적화를 하면 얘가 그냥 지 맘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거 시간 배정 최적화를 해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계산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얘만 해보면 다 뭐 하라는 거 눌리고 뭐 자동 배정하고 최적화하고 하면 이거 못 써먹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컴퓨터가 아무리 이거를 해가지고 지가 지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지 맘대로 막 2개의 반으로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옵션을 뭐 했냐면 1개의 분반으로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그런 것들을 못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어, 어, 똑똑하신 선생님들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은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메뉴가 하나 있습니다. 상호 선택 과목 현황입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올해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건의했습니다. 요거 만들어 달라고. 이게 있어야 시간표 짜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를 요 교육청 부에도 얘기했고요. 사설업체도 제가 건의했습니다. 요거 만들어 달라고. 근데 과부하가 걸려서 이 쓰신 분들은 있겠지만 XYZ 쪽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거를 클릭하시면 뭐가 보이느냐. 지금 세팅된 즉 17과목을 일단 끌고 와서 시간표를 하겠습니다. 일개 한 개짜리 17과목이 보여지는데 가로 세로에 똑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즉 각 과목들 간의 선택 과정이 나와 있는 것. 즉 1번 과목과 5번 과목은 한 명이 같이 선택을 했고 이 두 가지를 그 다음에 1번 과목과 좀 확대를 해볼까요?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우스가 제 말 같죠? 뭐 요거 1번 과목과 여기 1번 과목과 5번 과목은 한 명이 같이 들었고 1번 과목과 3호 과목은 같이 선택한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1번 과목과 6번 과목, 3호 다 그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두 과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게 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들 관계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전체 과목들을 다 그냥 한 군데에다가 요 기능이 아마 수정 신청 관리에 운영 과목 관리 쪽에서 운영 과목 관리에서 아마 그룹 등록일 텐데요. 요 그룹에 여기 밑에 선택 그룹 부분일 텐데 여기에 그냥 한 군데다 다 때려 박으시고 그냥 선택 과목 돌리시면 그 서로 간의 과목들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거기가 아니니까 일단은 요 파트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한 단위 과목들 간의 관계를 한번 따져봤다는 겁니다. 아까도 상호 선택 과목 현황 했을 때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바로 과목들 간의 관계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가공을 한 자료입니다. 즉, 좀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가공을 한 자료이긴 한데 다른 데서는 진짜 눈으로 일일이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그래 말씀드려 보면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1번 과목과 2번 과목, 3번, 4번 과목이 하나도 같이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4번, 1번이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4번 과목 카드도 없습니다. 이 말은 1, 2, 3, 4번 과목들 전체는 겹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얘가 뒷부분의 평가 부분은 제가 여기서 연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냥 참고 자료로서 수록을 해놓은 부분들인데 23쪽 잠깐 보시면 아마 요 그림이 나와 있을 겁니다. 23쪽 그림을 잠깐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요건데요. 요게 저희 학교 과목편 시간표 중간고사 기말고사 편성할 때 쓰는 원칙인데 아까 봤다시피 특정 과목들 간에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면, 즉 중복신청대가 하나도 없다면 이 과목들은 동시에 시험을 쳐도 무방을 하다는 뜻입니다. 즉 동시에 수업을 해도 무방하다는 뜻입니다. 즉 한 개짜리 과목이지만 같은 시간에 배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7과목을 최대한 17시간이 아닌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느냐를 줄여내는 게 이 부분, 특히 소인수 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가나다는 같은 시간에 가능하고 달아도 같은 시간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찾았습니다. 저희 학교 거겠죠? 네, 저희 학교 같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의 그룹핑을 했냐면 여기 요 네 과목들 하나의 그룹에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과목을 또 하나의 그룹에 묶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세 과목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줄여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까지 요 세 그룹, 여기까지 했을 겁니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두 개가, 죄송합니다. 7, 8, 9, 10, 그렇죠? 그 다음,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11, 12가 돼요.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8, 9, 10 하고, 그 다음에 11, 12. 역시 하나로 묶일 겁니다. 그래서 11, 12가 하나로 묶였고요. 그 다음에 13, 14도 하나로 묶일 겁니다. 여기도 하나로 묶였고요. 그런데 15번 같은 과목이 참, 그렇죠. 왜냐하면 한 개짜리 과목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과목이 다 걸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과목들은 어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언어와 매치였나 화법과 자문이었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독립적으로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이렇게 있긴 했는데 다른 과목들이 이미 그룹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과목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냈냐면 8개의 그룹군으로 묶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17시간이 아닌 이 17개의 소인수 과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8시간이 필요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몇 시간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었냐 하면 택6이었습니다. 좀 메모된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 택6, 즉 6시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바로 사례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수가 다른 선택 과목과는 이른 시간 부분 편성이라는 자료를 했는데요. 자율이 택 4가 있었고 외국어가 3개 과목 중 택 1이었고 예술 3개 과목 중 택 1인데 각각은 4단위와 3단위와 2단위였습니다. 오늘 모 고등학교에서 저한테 지금 밴드로 이 부분을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뭐 시원하지 않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답변 드리고 나서는 답을 못 받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그룹으로 다시 묶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술과 운동 패키지인데요. 지금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운동이라는 얘기, 운동과 건강 얘기인데요. 운동과 건강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필수 과목을 필수 과목이 아닌 결국은 전체 학생이 선택한 선택 과목으로 변형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가능한 거 아니?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3개 선택 그룹이었습니다. 하나 세 번째 사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그룹별 택 하나였습니다. 예술이 2과목 중 택 1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이 4개 분반과 예술이 4개 분반이 나왔었습니다. 사회 5과목 중 택 1, 과학 4과목 중 택 1. 이 전부 다 두 단위로서 같은 단위수였고요. 문제는 미술 선생님이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술 그룹 과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행정반으로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미술 선생님이 4개 반을 합반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미술 선생님을 4명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환을 했을 때 미술이라든지 음악을 행정반으로 넣어가지고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11개의 과목들, 즉 여기서 말한 예술 2과목과 사회 5과목과 과학 4과목을 즉 각각의 택 1, 3개의 과목이 아니라 한 개의 그룹으로서 택 3으로 만드는 동시에
운동과 건강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필수니까요. 전체 선택을 한 거죠. 즉 택4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시간이 동시에 4시간이 아니라 길게 4시간 동안 1시간씩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선생님만 있어도 4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택4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제 금요일인데 모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지만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선택 과목이 거의 한 28단이고 필수 과목이 4단이었나? 24단이 8단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8단위만 필수 과목으로 놔뒀는데 그 과목들을 그냥 필수 과목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결국 선택 과목 쪽으로 끌고 오면서 선택 과목의 폭을 넓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시간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억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필수 과목을 선택 과목 영역으로 들으면서 택을 넓히면 이런 식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그게 어떤 개념인 거 아니?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인데 바로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절에서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는 우리가 했던 경우의 수는 3가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필수 과목을 이동 수업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 선택을 반영을 위해서 필수 과목을 선택 과목처럼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아까 이거를 택6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에 2과목을 더 끌고 들어옵니다. 저희는 필수 아까 얘기했던 다시 한번 뒤에 나올 텐데요. 아까 요 부분들을 얘기해서 택6이었고 필수 3과목이 됐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즉 자율은 택6 24단위 놔둬놓고 한국사를 선택 영역으로 끌고 왔습니다. 필수인데 그러면 택7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철학 과목과 여기 체육이 아마 스포츠 생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창체를 또 패키지로 만들어서 4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즉 아까 봤던 이런 별개의 과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단위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총 택8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 20과목 중 택6에서 자율 필수 31과목 택8로 바꿔냈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1개 분반 17개를 8시간 만에 해결 가능해야 되는 건데 6시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뭐 억지로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억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8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8로 만들어서 아까 했던 시간 구획을 만들어서 돌려봤습니다. 일단은 선택 과목을 보면 똑같은 선택 과목이었고 결과만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자동으로 돌려버리면 미배정 아무도 없이 전체 학생들이 아까 보다시피 1번 조금 다 볼 수 있도록 좀 줄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네 번째 그룹, 다섯 번째,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짜게 됐고요. 결론적으로 시간표 짰습니다. 그룹핑 만들어졌고요. 요 유형들 받았고요. 물론 한 명이 과목이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배구부 친구였는데요. 스포츠 심화 과정이랑 경제를 같이 신청했더라고요. 불러서 네, 진짜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 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배구부 친구였기 때문에 니 왜 경제랑 그거 같이 선정했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얘기해서 뭐 그래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한 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건수 중에서 딱 한 건 수정했고 요거 시간표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특히 이런 경우의 수가 복잡한 학교면 학교일수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필수 과목들을 필수 과목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고정 과목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선택 과목적 영역을 들어서 결국은 넓혀야 됩니다. 택 1보다는 택 3, 택 3보다는 택 6, 택 6보다는 택 8이 잘 나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는 그 복잡한 시간표를 짜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 수업을 듣고 연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수준에서는 또 이제 확대를 시키면 될 것 같지만 조금 더 복잡하고 이제 또 의욕적으로 이제 했던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사례가 있어가지고 전화도 받고 해서 했는데요. 뭐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과목 선택과 합격 평가, 결국은 이 평가가 연결돼서 이 시험 문제 다 치는데 이 얘기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만 하고 끝낼게. 아까 그거랑 반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28과목 정도 되는, 그러니까 36과목을 이건 작년 시험입니다. 이미 끝난 거고요. 29과목을 16일 만에 해결했습니다. 물론 29과목 중에서는 시험을 안 치는 과목들도 있었고요. 내용은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 몇 페이지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정말 다 됐네요. 27쪽입니다. 27쪽만 위에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고 화학, 투 일본어와 같이 쳤습니다. 즉 같이 동시에 선창하는 친구가 없다는 거죠. 생명과학, 지구과학, 원, 사회문화 같이 쳤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과목수가 많아지고 고사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답은 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연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좀 한번 땡겨보겠다 생각했는데 시간 다 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뜬금없는 얘기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있으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지원단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지원단 선생님들 저와 다 이런 내용들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가감 없이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